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주요 관계국과 대비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마지막까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듯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총파업이 이틀째를 맞으면서 KTX 운행률이 69%로 내려간 것을 비롯해 열차 넉 대 가운데 한 대는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갈수록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파업이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병역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병역 특례 요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컸던 예체능 특례는 일단 유지하되 선발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독박 육아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한 자녀를 놓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두개골을 다친 아영이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신생아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가 강화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전역에서 제한되고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20%를 감축한다는 목표입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동안 동물 학대 사건이 벌금형에 그쳤던 것에 비해 이번 실형 선고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뉴스큐 이어갑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오늘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NSC 상임위원회 결과 전해주시죠.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는 오늘 오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상임위는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이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내일 자정 종료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우리와 일본 정부의 물밑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전략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을 비공개로 방문한 김현종 2차장의 보고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판단에 뒤따르는 외교적 파장과 대응 방안도 검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NSC 상임위 논의 내용과 추가 협상 상황을 고려해서 내일쯤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내일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정부는 마지막까지 그래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으로 일본, 미국과의 협상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강 수석은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지난주 막판 일요일부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김현종 우리 안보 2차장도 미국을 좀 다녀오고 또 다른 외교부 라인은 지금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강 수석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쪽과 종료하지 않는 쪽 모두 열어놓고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 수석은 다만 일본이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시기여서 살얼음 걷듯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차례 강조했던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NSC 상임위원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일본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를 맞아 KTX를 포함한 일반 열차와 광역 전철 등의 열차 운행률이 평균 75%로 내려갔습니다. 열차 운행 취소와 지연이 속출한 데다가 코레일 자회사까지 파업에 가세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도 파업 이틀째,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의 시선이 열차 정보가 담긴 전광판으로 향합니다. 열차 취소와 지연이 수두룩한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예매 가능한 열차를 찾는가 하면 급한 마음에 매표소로 황급히 향합니다. 서울로 왔는데 지금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표를 좀 바꾸려 이러더니 지금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불편이 많네요.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사측이 인력 충원 약속을 지키라며 서울역에서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토부 장관은 철도 관제센터를 찾았습니다. 안전운행과 특히 수험생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파업에 돌입한 철도 노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 발이 되어 주어야 할 철도 파업이라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철도 노조는 파업을 멈추고 노사교섭을 재개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KTX 운행률은 평소의 69.5%, 새마을과 무궁화 등 일반 열차는 50에서 60%대로 운행됐습니다. 특히 화물 열차는 10대 가운데 7대가량이 멈춰섰습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는 코레일 자회사 조합원들도 동참하면서 매표소와 고객센터 등의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역 등 11개역 매표 업무는 대체 인력이 투입돼 62개 창구 가운데 절반가량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대입 논술고사 등이 이어지고 다음 주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까지 예정돼 있어 철도 파업에 따른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정부가 대체복무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특례요원 1,300명을 줄이는 게 핵심인데요.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이후 역대 정부에선 병력 확보를 위해 병역 특례 폐지나 축소를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석박사 전문 연구요원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거센 반발에 부닥쳐 철회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국방부가 지난 7월 전문 연구요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져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보복 조치 등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본의 보복에 맞서 소재와 부품, 장비 등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와 이공계 전문 인력 양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전문 요원 감축 계획을 완화했습니다. 박사 과정 요원은 현행 규모를 유지하고 기업,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석사 요원만 300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 중소, 중견 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병무청 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800명을 감축하고 상선 등 선박에서 근무하는 승선 근무 예비역도 200명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감축되는 대체복무 특례 인원은 1,300명입니다. 또 체육 병역 특례의 경우 특례 인정을 받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대회 수를 줄이진 않지만 국가대표 선발 방식과 절차를 공개하는 등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례는 이제 아주 드문 일은 아닌데요. 조사를 해보니 육아휴직의 만족도가 엄마보다 아빠가 더 컸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여성인 한 제약회사입니다. 사무실 한 곳에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엄마방입니다. 출산한 직원만을 위한 이 공간을 만든 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인식이 이 정도니 이 회사 직원에게 육아휴직은 눈치 볼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권리입니다. 회사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분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뭐 전혀 그렇게 크게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신다든지 쉽게 말해 책상을 뺏긴다든지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보다 오히려 남성이 높습니다. 가족관계가 좋아졌고 무엇보다 갔다 오니 일할 맛이 더 난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빠르게 이렇게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런 노력이 우리 기업과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를 변화시켜 가는 데는 좀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하면 월급은 각자 쓸 때보단 줄어듭니다. 또 상대적으로 손해라 할 수 있는 한부모 육아휴직자는 지원금을 더 줘서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병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도 높은데 보건복지부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 두개골을 다친 아영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간호사의 학대 정황만 드러났을 뿐 정확한 골절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학대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밝혀낼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생아실 CCTV 설치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들이 빠르게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이를 어길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처벌 조항이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사건이 벌어진 지역인 부산시는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신생아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아영이 사건처럼 의료 분쟁이 있을 때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그 인권 침해 소지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 보호자의 동의하에 그 CCTV가 설치가 된다면은 또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CCTV는 꼭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생아실 CCTV 설치 요구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환자와 의사단체, 병원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협의체를 구성해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환자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대성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해경이 오늘 사고 해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15km 떨어져 있는 바다에서 부유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또 사고 해역에서 주황색 점퍼 1개와 피해 그물 2개 등 모두 6개를 추가로 발견하는 등 어제부터 8개 종류 10점을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해경은 이 가운데 피해 그물은 대성호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물건이 대성호에 있던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사흘째에도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혀 수색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이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A 교감으로부터 성추행과 희롱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학생의 부모는 A 교감이 딸의 손과 어깨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넉 달 전에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고양이 주인은 동물보호법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계속 그 학대 망원동 고양이 강아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해서도 처벌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동물보호법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동물도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 도살장을 방치하는 정부 때문에 인근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물권 단체 카라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개 식용 방치가 위헌이라며 청구인단을 모아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라는 동물 학대 장면을 목격해야 하는 개농장 부근 주민들은 행복 추구권뿐만 아니라 집이 팔리지 않아 재산권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장세 둔화 속에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악화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평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장률 둔화와 경상수지 흑자 감소 상황에서 경제 기초 여건이 나빠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와 김태현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한국은 과거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부동산 거품에 따른 위기보다는 저성장에 소득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장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교통부문에는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 공공기관 천여 곳 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서울 전역의 시형 주차장 요금은 최대 50%가 오르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심 운행이 금지됩니다. 난방 부문에선 에코 마일리지 특별 포인트를 도입해 개인 회원이 에너지 사용량을 평균 대비 20% 이상 절감할 경우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발전 시설에 투자를 하거나 설치하는 분들 꽤 많다고 하는데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고 노후 보장도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이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원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빼곡합니다. 지난 7월 김승철 씨는 이 설비를 설치하면 전기 요금도 공짜고 연금처럼 돈도 준다는 말에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 설치비로 3천만 원 담보대출받아 돈을 내놓으라는 연락을 받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나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줘서 한 걸로 알고 있었지 내가 집 담보를 해서 올 것 같으면 안 한다. 그럼 뜯어가라 했어요. 이처럼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투자하면 쉽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과 상담을 합하면 지난 2015년 311건에서 지난해 666건으로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 업체가 아닌데도 보조금을 준다고 속이거나 전기 요금이 공짜라고 과장하는 사례 등 계약 단계의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설치나 제품 불량으로 전기가 생산되지 않는 것은 물론 고장이 나도 수리가 엉망인 문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피해자 절반이 60살이 넘는 고령이고 대도시보다 지방에 사는 경우가 75%로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복잡한 계약 내용을 잘 모른 채 덥석 계약하는 사례가 많은 겁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정부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전용 피해 상담 번호도 생겨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자가 태양광 보급 선정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서상 정부 보조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금융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방문 판매는 일주일 안에, 전화 권유 판매는 2주일 안에 통지하면 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라오스에서 주례에 매달려 활강하는 레저 스포츠 집트랙을 체험하던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오전 유명 관광지인 방비행 탐남 지역에서 집트랙의 중간 기착지인 높이 7m 나무 지지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한 명이 추락해 숨지고 앞서 출발한 2명도 집트랙의 줄이 늘어지면서 다리와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산의 한 직장 동료인 이들은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체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인 농업 관련 아이템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강소농이라고 합니다. 이런 강소농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공간에서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 등을 만드는 전미화 씨. 2년 전 귀농에 반려동물을 키우던 전 씨가 반려동물에게 먹기 좋고 영양가 높은 먹거리를 주기 위해 고심하다 주변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해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들인 결과 2년 만에 연간 수익이 6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SNS를 통한 직거래와 정부 지원도 큰 힘이 됐습니다. 강소농 교육과 컨설팅이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그중에서 특히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서 그런 것들이 저희를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새싹 인삼을 재배하는 이 작은 농장도 연간 소득이 1억 원을 넘습니다. LED 시설을 갖추고 체험과 가공, 온라인 판매에 주력한 게 성공 비결입니다. 정부가 2011년부터 육성한 전국의 강소농은 모두 8만 5천여 농가. 일반 농가보다 10%에서 많게는 50% 이상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강소농이 올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터넷으로 후기만 보고 사다가 직접 농사 지으신 분들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먹고 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강소농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 밀착형 농가 경영 컨설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작지만 강한 강소농이 고령화가 특히 심한 농촌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생고기에 붙이는 항균 패치를 숙명여대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항균 패치는 파스처럼 간단히 붙이기만 하면 식중독균을 줄일 수 있는데 연구팀이 식중독균을 쇠고기에 바른 다음 항균 패치를 붙여서 15도에서 보관한 결과 20분 만에 균이 99% 이상 줄었습니다. 농진청은 이 기술을 국제 특허 출원했고 앞으로 산업체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 팥을 개발했습니다. 농진청 연구진이 토종 야생 팥을 밭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개량해 식물 특허를 출원한 이 팥은 동물 실험 결과 일반 팥보다 항혈당 기능이 10배 이상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또 식의약 소재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팥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생활고로 인해 세상을 등진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성북구 내모녀. 이 가족을 애도하기 위해 시민들이 마련한 분향소입니다. 내모녀는 유가족이 없어서 서울시 무연고자 공영장례로 치러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추모 현장에선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온 우리 사회가 연고자라면서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제도를 갖추자는 목소리도 반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송파 세모녀가 떠난 후 변화가 생길까 싶었는데 여전히 빈곤은 극단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낮 동안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9도까지 올라서 영하권 추위가 물러가고 예년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내일은 겨울 절기 소설입니다. 절기와 맞지 않게 내일부터는 온화한 날씨를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2도로 오늘보단 높아도 좀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껑충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6도까지 높아지면서 오늘보다 7도나 올라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도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세종과 충북 지역만 대기 정체로 오전에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쾌청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2도, 춘천은 1도, 대구 4도, 광주 7도로 대체로 영상권에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6도, 강릉과 대구 18도, 광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